수급을 바탕으로 투자 전략 세워보는 시간입니다. 수급앤타픽 SK증권 영업부 PIB 센터의 김우식 차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의 수급 포인트는 어떤 게 될까요? 예, 최근에 수급 포인트는 계속 좀 부정적인 얘기만 나올 수밖에 없는데 오늘 수급 포인트는 맷집 테스트로 해보겠습니다. 국내에 좀 많이 아쉽죠. 어저께 유럽 시장도 그랬었고요. 최근 미국 시장도 그랬었고 전고점을 돌파하는 어떤 그런 강하지는 않지만 전고점을 서서히 다 돌파하는 흐름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 시장 전혀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국내 시장만의 악재가 있기 때문인데 다 아시는 내용들이죠. 주로 뱅가드 펀드 벤치마크 이제 변경 때문, 또 엔화의 약세 때문, 그리고 또 환매. 자, 보통 보면은 이제 주로 이제 국내 특수성을 감안한다 그러면은 좀 수급과 연계된 것이 많죠. 아마 오늘은 그 중에서 뱅가드와 엔화와 관련된 맷집 테스트 들어갔다. 사실은 좀 아쉽긴 하지만은 그래도 강한 편입니다. 이런 걸 버티는 걸 보면. 지난주에 이제 뱅가드 관련해서는 지난주에 어떤 힌트가 좀 있었죠. 지난주 외국인의 흐름을 놓고 볼 때 가장 특징적이었던 것은 역시 화요일 날 비차익 매도가 많았다는 점. 해서 화요일 주중으로 볼 때는 화요일 정도에서 뱅가드 펀드에서 교체가 많이 이루어지는 게 아닌가 하는 어떤 그런 예상을 했었죠. 자, 이게 이제 만약에 오늘도 그런 흐름을 보인다 그러면은 이 패턴 자체는 좀 굳어지겠죠. 화요일 같은 경우 아무래도 교체가 많은 물량이 나올 수 있는 어떤 그런 어떤 패턴이 고차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일단 오늘의 흐름을 놓고 본다 그러면은 그럴 가능성이 좀 높은 것 같습니다. 일단 비차익 쪽으로 300억 정도의 매도 우위가 잡히고 있죠. 거의 어제도 보면 비차익 쪽에 매수가 잡혔었는데 일단은 그런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다라고 좀 봐야 되겠고요. 끝까지 좀 봐야 되겠습니다. 자, 둘째, 엔화 같은 경우도 엔화 약세 관련해서도 워낙 얘기 많이 나오니까 좀 식상합니다만은 워낙에 중요하죠. 일본은행의 통화정책회의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결과적으로 이제 시장이 이미 선반영된 것으로 볼지, 아니면은 예상했던 것보다도 더 강한 양적 완화 정책이 나오면서 엔화 약세의 속도를 지금보다 더 높일지, 역시 오늘 중요한 테스트에 들어갔습니다. 일단 엔화 같은 경우는 현재 보합세 정도 유지하고 있죠. 주춤 90엔 정도 근처에서 주춤하고 있다는 점도 그나마 다행이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아마 우리가 좀 이런 나쁜 이슈들에 대해서 위안을 삼는다 그러면은 엔화 약세, 어떤 엔화 약세의 영향 같은 경우도 그렇고, 부채 한도 상향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달에 영향을 많이 미칠 문제인데 미리 나오고 있죠. 그리고 또, 뱅가드 펀드 같은 경우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본다 그러면 뱅가드 펀드의 물량보다도 오히려 그걸 앞두고 공매도 세력들이 먼저 움직였다는 것, 그리고 또 통화정책회의를 앞두고 엔화 약세가 더 주춤하고 있다는 점, 이런 점들은 다 끝난 건 아닙니다. 물론 다 끝난 것은 아니지만은 우리 시장이 이제 선반영이 좀 되어가고 있고 충격을 좀 흡수를 하고 있는 과정이 아닌가, 그나마 좀 위안을 삼을 수 있겠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만 이제 강도는 약해지더라도 수급상으로 볼 때 역시 아직은 어떤 대형주 쪽보다는 중소형주, 코스닥 쪽이 아직은 좀 유리한 국면이 아닌가, 어떤 그런 결론을 잠정적으로 한번 내려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에 따른 투자 전략은 잠시 후에 세워보겠고요. 외국인 이 시각 현재 거래소에서의 순매도 규모가 50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업종별로 보자면은 금융 등 일부 업종만 순매수에 나서고 있을 뿐 시장 전반적으로 좀 파는 분위기죠. 예, 그렇죠. 앞서 말씀드렸지만 비차익 쪽으로 나오고 있고 프로그램 매도로 나오고 있으니까 통으로 움직이는 게 있겠죠. 아무래도 시가총액 비중이 높은 전기전자, 운수장비, 서비스 등등에서는 매도가 업종이 잡힐 수밖에 없고요. 말씀하셨다시피 금융 정도만 좀 매수가 좀 특이하게 잡히고 있는데 삼성생명의 영향이 있겠죠. 매수 종목을 보니까 하나금융지주 말씀드린 대로 삼성생명 같은 종목이 잡히고 있고요. 또 KT도 최근에 좀 보이고 있고, 좀 특이하다 그러면은 락연락, 현대그린푸드 정도가 매수로 잡혀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역시 뱅가드 이슈도 있고 또 프로그램 차익 물량도 있고 등등해서 아직도 좀 매도 쪽에 가까운 모습을 계속 보여줄 수밖에 없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기관은 아직까지는 큰 뚜렷한 방향성은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요. 그래도 최근 보자면 연기금이 중요한 또 방어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이한 점이 또 운수 장비 쪽으로 순매수세가 급격하게 유입되고 있는 점이 아닌가 싶은데요. 기관의 매매 동향은 어떻게 보세요? 예, 기관들도 전체적으로는 좀 묶일 수밖에 없고요. 또 연기금 같은 경우는 아마 저가에서 매수할 수 있는 유일한 세력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앞서도 이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연기금이 매수에 나서는 시장은 절대 좋은 장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받아주는 세력이기 때문에 뭔가 살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쪽만 나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쪽은 연기금이 나서고 있다 해서 시장이 절대 좋은 시장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오늘 전체적으로 기관들 같은 경우는 전기가스, 뭐 화학, 유통 등등해서 매도가 좀 나오고 있고 운수 장비, 그다음에 통신, 전기, 전자 쪽에 매수가 들어오는데 글쎄 최근 어떤 방향을 어떤 뒤집을 만한 그런 모습은 안 보이죠. 그렇게 뭐 추세적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오늘 매수 종목을 보니까 뭐 LG 디스플레이 낙폭이 좀 컸었죠. LG 디스플레이가 좀 잡히고 있고, 자 환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 일단 기아차 낙폭 워낙 컸기 때문에 매수가 들어온 느낌이 좀 들고요. 또 한국전력, 뭐 KT, SBS 같은 종목이 매수가 들어오는데 전체적으로 기관들 같은 경우도 지금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위치는 아닌 게 아닌가, 어떤 그런 모습을 오늘 오전에도 엿볼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외국인과 기관의 매매 동향까지 살펴봤고요. 앞서서 여전히 주시장에서 지금은 중소형주에 관심을 가져야 할 때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에 따른 투자 전략 제시를 해주시죠. 예, 그렇죠. 뭐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뱅가드 관련해서 이제 펀드가 매물이 나오는데 언제 어떻게 나오고 뭐 어떻게 매도가 나오고 뭐 등등 얘기했지만은 여러 가지 얘기가 많고 확실치는 않지만은 뭐 가장 확실한 팩트 하나는 일단 판다는 겁니다. 팔 수밖에 없다는 것이 되겠고요. 그 물량이 나오기 때문에 또 프로그램 매도의 계절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수급은 좀 약해질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면은 그렇다고 뭐 놀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뭐 자문사든 운용사든 뭔가를 해야 되니까 결국은 중성주 쪽으로 수급이 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전략 자체도 그렇기 때문에 수급에 의해서 급락주, 대형주 중에서 수급에서 급락주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쓸데없이 빠지는 종목은 관심을 가져야 되겠고, 그 외에는 코스닥 종목 쪽에 제가 지난번에도 뭐 코스닥 종목 여러 개를 말씀드렸지만 뭐 그런 유의 종목들 쪽에 꾸준하게 관심을 가지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오늘 코스닥 종목들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수급에 의해서 급락했던 종목 하나만 좀 짚고 넘어가겠는데요. 대우인터내셔널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펀드멘탈, 대우인터내셔널 같은 경우 펀드멘탈 관련해서는 큰 변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최근 급락 이후에 증권사 리포트들도 AS 차원에서 나왔지만은 큰 문제는 없다라고 얘기했었고, 아마 4분기 실적은 조금 슬로우해질 수 있습니다만은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칠 만한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5월에 생산에 들어가는 그 미얀마 가스전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결국은 펀드멘탈과 관련해서 흔들릴 것은 별로 없는데 최근에 많이 빠진 것은 바로 외국인의 매도 때문인데요. 자, 차트를 보시면은 아주 가파른 매도가 좀 나왔습니다. 이유는 몇 개 있어요. 지금 공매도 같은 경우도 좀 쏟아져 나왔고, 공매도를 포함한 외국인 매도가 쏟아져 나오는데, 뭐 이유는 아마 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은 최근에 그 투자자문사 하나가 징계를 받았죠. 그 관련주들이 급락에 나왔었는데, 자, 그 관련된 어떤 공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해서 좀 단기적으로 이런 수급 때문에 너무 펀드멘탈과 무관한 어떤 펀드멘탈과 무관한 수급에 의한 급락세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은 저점에서 잡아놓으시면은 펀드멘탈이 문제였기 때문에 다시 회귀를 할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급락 종목 관심을 가질 필요도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대형주지만 저점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질 만한 대우인터내셔널 관심 종목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SK증권 영업부 PIB 센터의 김우식 차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